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경기술인부터 또 같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임명되어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 임명해야 된다. 자격증을 따는 것도 이 중에 하나죠. 환경기술인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최초로 배출시설 설치한 경우에 가동 개시 신고할 때 이 사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다만 기사, 산업기사 다 자격증 있어야 된다 하면은 5일 이내에 이 사람 데려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30일 범위에서 4호정 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사, 산업기사 나갔어요. 퇴사했어요. 그러면은 30일 동안은 지정 1인으로 있다가 30일 이후에는 다른 사람 들어와야 돼요.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종, 그래서 80, 이렇게 됩니다. 1인 이상. 2종은 20이죠? 대학의 산업기사. 3종은 10과 20이죠? 기능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3년 이상. 그 다음에 4종은 2에서 10이죠? 네, 5종은 이제 나머지 2톤 미만인데, 요거는 뭐 임명한 자 중 1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한 1인, 거기 회사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종 5종 사업장을 둔 4종 5종 사업장 중 기준 이상의 특정되기 위험물질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둬야 되고요. 4종 5종이긴 하지만 특정 나오면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쵸? 1, 2종인데 한 달 동안 작업한 날 평균 17시간 이상 하루에, 이런 경우에는 각각 2명. 한 명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 될 수 있어요. 그럼 한 명은 뭐예요? 뭐 기사나 산업기사. 나머지 한 명 어떻게 됩니까? 1종인 경우는 기사여죠. 2종은 산업기사인데, 나머지 한 명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죠.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자, 그리고 공동방지시설이다. 5종에 둘 수 있습니다. 또 방지시설 면제, 이런 경우에도 5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질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겸임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대신에 그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출시설 중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한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 통과하기 전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돼 있습니다. 자,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및 교육 돼 있어요. 관리사항 보면은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 그 다음에 운영기록부 작성하고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자가측정, 이것도 기록 보존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지시하는 사항들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기술인의 교육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냐. 자,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교육을 뭐 받은 것을 본다 돼 있죠. 근데 자, 보면은 뭐냐. 신규면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 이내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받아야 되고요. 보수교육은 신규 교육 받고 나서 3년마다 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보수교육을 이제 좀 잘 신경 쓰셔야 되고, 이게 자꾸 바뀐다 기술인이. 그러면 바뀔 때마다 사실 신규 교육 계속 받아야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시면은 보수교육 이거 3년이 넘었다 하면 요거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 내가 기술인이 됐다 하면은 1년에 한 번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기간 4일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면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산먼지 발생 사업이에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냐.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그 다음에 비금속 물질의 채취업 및 제조 및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 사업, 이렇게 되겠어요. 자, 제작차의 배출 허용 기준 되어 있는데, 제작차에 대한 인증 돼 있죠? 보면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관에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증을 이제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섞여서 나옵니다. 면제와 생략은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사실 둘 다 안 하는 건 맞는데 문제에 면제에 대한 내용이냐 생략에 대한 내용이냐를 섞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다음 중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해놓고 뭐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나 집어넣는 거지. 이제. 자 보면 면제 같은 경우에는 군용 및 경어용, 경어 업무용,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 사용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한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외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는 자동차, 그 다음에 외국 군대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행사하려고 박람회 행사하려고 잠깐 들어온 거,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얘는 여행 끝나면 다시 가져갈 거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연구기관이 개발, 전시,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입하는 자동차. 외국인이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의 주거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 물품으로 반입하는 한 대의 자동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증을 생략할 수 있어야 어떤 거냐,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외국에서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 군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국제 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돼 있고요. 뭐, 자동차 관련해서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 500억 원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부과금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위임 업무 보고사항 되어 있는데, 자, 환경 오염 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의 수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 현황 연 4회,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현황 연 2회,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현황, 연료는 연 4회, 첨가제 연 2회 이렇게 돼요.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 변경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연 1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공개조 관리법인데 여기에서 실내공개조 관련해서는 먼저 용어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 용어의 정의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이용한 시설이에요. 공동주택 되는데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에서 불특정인 이용하는 뭐 차량, 오염물질, 환기, 공기정화 설비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오염물질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부터 쭉 있어요. 스티렌까지 쭉 있고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우리 좀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특성들은 이제 개론에서 이거 관련된 특성들을 좀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적용 대상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다중이용시설에 여기 해당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면은 측정을 받아야 돼요. 자, 보면 공동주택 돼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여기 뭐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하 역사, 그 다음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지하도 상가, 철도 역사로서 연 2000제곱미터 이상,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연면적의 2000제곱미터 이상, 항만 5000, 공항 1500제곱미터 이상 여객 터미널, 대합실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객 터미널이에요. 3000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3000 박물관 미술관, 2000 병상수 10개 의료기관 병원이죠. 500제곱미터 이상의 산후조리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 그 다음에 실내 어린이 놀이설인데 여기 키즈카페, 대규모 점포로 지정받은 데가 있어요. 여기 전부 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모두 다 실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2000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이거 PC방이에요. 그 다음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주차장, 기계식 아닙니다. 실내 주차장,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된 건축물, 1000석 이상의 실내 공연장,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 이거 사우나. 자, 그 다음에 유지기준이랑 권고기준이 있는데 요거 시험에 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PM10, PM2.5 있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글자 여기 있죠, 여기가 좀 약한 사람들, 민간계층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리거나, 뭐, 이제, 아이를 낳았다거나,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돼요. 75, 35, 그 다음에 뭐, 1000, 80, 800, 얘는 10 이렇게 됩니다. 네, 총 부유 세균 여기 들어있어요.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권고 기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0.05, 400, 500이고, 얘는 148이에요. 그래서 유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여기 권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준 같은 경우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서 신축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지었다거나 뭐 오피스텔 새로 지었다거나 뭐 이럴 때 학교도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학교는 학교법이 따로 있어요. 210, 그다음에 30, 1000, 360, 700, 그다음에 스트레인 300, 라돈 14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측정 보면은 이제 실내공기질에 10년 동안 기록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지 기준은 1년에 한 번이고요. 권고 기준은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환경정책기본법 되어 있는데 여기 용어의 정의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 설정 그 다음에 뭐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환경기준 해서 아황산가스 연 24시간 1시간 얘는 그 다음에 8시간 1시간 일산화탄소 연 24시간 1시간 미세먼지 연 24시간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여기 먼지 같은 경우는 2배죠. 여기 이렇게 여기도 2배는 아니지만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때요? 숫자가 커져요. 그 다음에 오존 0.16, 0.06, 0.1 이렇게 됩니다. 8시간 1시간. 납은 0.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벤젠도 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악취방지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악취 유발 물질로 이제 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배출오염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2010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쭉 되어 있는데 요 연도에 따라서 이 오염 물질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뭐 그렇게 자주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한번 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만나면은 여기 있었지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취 검사 기간 돼 있는데 뭐 이제 기술 인력 고용된 사람을 채취하고 쭉 비슷한 내용이에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해서 실험 일지, 검량성 기록지, 검사 결과 발송 대장, 그다음에 수행 기록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일에 뭐 보고한다 돼 있고 다음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거를 뭐 이렇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거를 외운 다음에 문제 풀어야 할지가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고 한두 번 읽어봤으면 다 외울 수가 없지 당연히. 문제 풀면서 문제 해설 답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 번씩 써보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뒤에 또 우리 그 자주 나오는 기출의 형태대로 기출의 어떤 빈출 순대로 이제 또 따로 정리한 게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법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